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감장에 불려갔었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고 그래서 기획재정위의 위원장 이름으로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결의를 통해서 초청받아서 갔는데, 저를 부른 쪽은 당연히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질문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주성을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냐.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주성은 경제 이론에 입각한 게 아니라 정치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기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집권 여당에서 상당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더니 저한테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점을 벗어난 인격살인이나 인신공격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커지더니 정회를 하고 나서 또다시 신상 발언을 하더니 계속적인 인신공격 발언을 해서 저보고 답변 태도 어쩌고 해서 갑자기 2017년에 또 최저임금 몰려갔을 때 그때의 상황이 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변 태도가 어떠냐고 그래서 질문 태도가 그게 뭐냐고 저도 맞대응을 했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질의를 형식이라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 텐데, 본인들이 의사진행 발언 내지는 신상 발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당하기만 하고 답변할 기회가 없이 끝내고 왔습니다. 그때 저한테 완전히 언성을 높이면서 인신공격을 했던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업 의원입니다. 그분에게 제가 오늘 그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얘기들을 꼭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 어이없는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란 얘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당신 경제학 박사냐 경영학 박사냐, 경제학 학위도 아닌데 경제 다 아는 척 하던데 보니까 경제학 박사도 아니네, 이런 식의 빈정거림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학위는 경영학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경제학을 부전공을 했고, 경영학 중에서도 저는 경영정보학이고 그 중에서도 정보경제학입니다. 국제적인 학술지에 경제학 논문을 2편 실었고, 또 제가 싣고 있는 경영학 논문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경제학 지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김 의원은 재정학 박사라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헌법학, 정치학 박사라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냐, 박사학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이 더 웃깁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몇 개인 줄 아느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거를 근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거기 들여다보면 아무거나 다 소득주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은 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갖다 붙일 수 있는 정도로 자기들도 정의도 없이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의 대학생들 대학 들어갈 때 원서대금 깎아주겠다, 입학금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수업료 외에 첫 입학할 때 입학금을 내죠. 그거 평생에 한 번 내는 건데 그거 하나 줄여준다고 그게 경제성장 정책이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게 몇 개인 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점심 먹었는데, 김 의원이 점심 먹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밥알이 몇 톨인지 아느냐? 아니면 헌법에 조항은 간두고 글자가 몇 글자인지 아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 개수가 자기네가 매년 정책을 첫 번에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첫 번에 시작할 때 거기서 만들었던 문재인 5개년 경제 기본 원칙이나 100대 정책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무거나 소득주도 성장책이라서 넣었다 뺐다 하고 매년 바뀌는데 그걸 가지고 몇 개인 줄 아느냐, 이거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떠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 의원은 지금
오늘 아침에 오신 밥에 밥알 톨수가 몇 개인지 아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웃기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자기네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라고 강변하기 위해서 저보고 뉴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냐 아니냐, 북유럽이 사회주의 국가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뉴즈벨트 정책이 우리가 얘기하는 케인지안 정책이죠. 근데 이번 정부가 케인지안 정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장하성 실장도 첫 번에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케인지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케인지안이다 뭐다 할 정도의 경제에 대한 기본 식견이 있고 철학이 있으면 사실은 걱정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식견도, 기본적인 식견도 없고, 그 케인지안 정책이라고 믿으면, 케인즈는 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케인즈는 이니퀄리티, 그 소위 불평등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성장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케인지안하고 그 포스트 케인지안은 전혀 다른 정책입니다. 근데 자기네가 하고 있는 정책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북유럽의 복지국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나라가 같은 거냐? 북유럽이 누가 그렇게 현금성 복지를 주나요? 최근에도 한번 보세요. 타타가 내년에 1,500대 차량을 10,000대인가 그 15,000대로 늘린다고 그랬더니 대만 정부가 바로 영업정지 시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중소기업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대형 서점들은 5년에 신규점을 1개 이상 늘리면 안 된다. 이런 짓을 하는 북유럽 국가는 복지국가는 없습니다. 시장 자유도가 우리가 이번 정부가 23위에서 시작해서 29위로 낮췄고, 거기에 국가 재정 부분을 빼고 나서 실제적으로 규제만 평가하면 우리는 지금 40위 밖으로 떨어져 있고, 북유럽은 다 1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경제 자유를 그대로 두고 거기서 생산된 부를 가지고 위험을 서로 분산하는, 소득이 많든 적든 보통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고 다 보험료를 내고, 그거가 사고를 났을 때 비슷한 비용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위 위험 분산형 복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편적 조세를 하고 보편적 복지를 하는 나라하고, 우리처럼 부자한테 모든 걸 전가하고 있고 시장이 할 거를 정부가 다 하면서, 그게 마치 우리나라가 북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를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처럼 항변을 하시는데, 북유럽의 경제 자유도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셨는지, 우리나라 같은 복지를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스위스가 하는지 한번 보셨는지 제가 김 의원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사회주의라고 그러니까 펄펄 튀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질문했을 때 이낙연 총리도 사회주의 아니라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는 최근에 2번에 걸쳐서 문정부의 2년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한국의 경제 활력을 다 잃어버리고 계집 속에 집어넣었다고 얘기했고, 타락한 재벌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한국의 강남 좌파라고 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연속해서 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시아에서 가장 과격한 좌파 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정책이 한국에서 자본이 떠나는 이유가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에 묻고 대답하는 쿼트라라고 하는 데 가서 질문을 보세요.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 정부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떠 있습니다. 그 밑에 대답이 2개 붙어 있습니다. 다 yes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이미 소개했듯이 하버드의 경제학과에서 출판하는 하버드 이코노믹 리뷰지에 벌써 문정부 정부 초기에 문정부의 사회주의 실험이 성공하면 새로운 경제 대안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된다 그러면서 문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외국의 많은 언론들이 문정부가 아주 과격한 좌파, 가장 극단적인 좌파 또는 사회주의라고 공공의 얘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론을 못하면서 국내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사회주의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반박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친일 발언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일부 언론이 잘못 보도해서 제가 친북이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잘못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적 없습니다. 거기서 친불, 친영, 친미, 친독 다 해야지, 국교 정상화된 나라가 서로 친하게 지내야지 누구하고 반목하냐. 김 의원에게 묻습니다. 그 반일 선동, 죽창 선동해가지고 경제에 도움이 됐습니까? 다 경제에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확 저평가됐고 주가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더 근본적인 건 이런 겁니다. 국회가 온 국민한테 토론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여줘야 되는 데잖아요. 토론의 모든 진수가 모범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시정자패처럼 자기하고 생각 다르다고 인신공격하고 인격살인하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있다고 믿으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 청년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이게 계속되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국회의 아주 적폐고 갑질이고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가 안 되는 주요한 일이고 주말마다 국민이 광장에서 갈등하는 주요한 원인이죠. 당신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확대하고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입을 막으려고 드는 폭력을 가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발언 기회를 안 주고 내보냈기 때문에 제가 준엄하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그런 갑질 그만두세요. 네, 이상입니다.